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토론 초대 손님은 마경환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너무나 이 채권 영역에서 잘 알려져 계시겠지만 또 우리 채널에도 여러 번 출연하셨지만 한 번 더 네, 소개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권 투자 전문 자문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조그만 우리 경릭남 비하면 제가 너무 이렇게 작은 채널인데 아유. 채권 전문 유튜브 채널 채권 사관학교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마경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 이 채권, 특히 국채에 관심이 집중되는 국면인 거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일단 미국 국채가 폭락했고요. 네, 한 가지. 또 매수 시기가 적절한 시점이다라는 의견도 좀 들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 경제가 너무 부진하니까 계속 그렇죠. 성장률 조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국채도 좀 매력적인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또 트럼프라는 인물이 등장했고, 트럼프 하면 뭐 국채 발행을 작정하고 있는 인물 뭐 이렇게 네. 또 평가해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채권 하면 마경환 대표님, 대표님과 한번 대담을 해볼 시점이 온 것 같다 네, 네. 생각해서 네. 초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이 질문 해볼게요. 음. 제가 사전적 정의를 여쭙는 건 아니고 네, 이 채권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채권이란, 나에게 채권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채권이란 뭐 저를 포함해서 저는 우리 구독자님 모두들한테 아마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 채권은 저는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라고 머스트 해브 아이템, 아이템이라고 필수품이다. 예, 맞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린 연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예금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금을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과소만 있을 따름이지. 그렇죠. 그러면 예금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항상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돈이고 두 번째로는 시간의 가치를 가지려고 예금을 하시는 거잖아요. 채권이라는 게 정확하게는 좀 국채가 좀 해당될 것 같은데 채권이라는 게 그 예금의 속성을 고스란히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즉 만기까지 채권이 약속한 만기까지 가면은 예금과 동일하게 원금 전액이 보장이 되는 거고 특히 네. 국채는 그리고 예금과 동일하게 일정 기간을 경과를 하면 확정한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런데 예금에 플러스 알파의 속성도 갖고 있다는 거죠. 예금은 중간에 팔 수가 없잖아요. 나한테 유리할 때. 근데 채권이라는 거는 중간에 만약에 금리가 내리면은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거를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 차익도 얻을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예금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금에 플러스 알파를 갖고 있는 채권이 오히려 예금 못지않게 중요한 필수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아이템이다, 필수제다, 동반자다 네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려 하는데 네. 일단 제가 우리 독자분들을 뭐 제가 죄송합니다. 절대 무시해서가 아니라 네. 다른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 채권이라는 것에 좀 접근성이 네. 좀 어렵다. 네. 채권의 개념이 좀 어렵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다른 거보다는 네. 조금. 네. 그래서 그런데 채권이 어렵지 않다. 음. 그리고 채권이 어떤 것이다라고 혹시 정의나 이런 것을 뭐 저의 설명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대표님의 표현으로 네. 채권이란 이런 것이다. 좀 쉽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본격 네. 토론을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예. 사실은 제일 심플하게 설명하라는 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상대방들이 어느 정도의 난리지를 갖고 있는지가 좀 명확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뭐 간단히 설명해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채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속한 뭐라 하나요? 채권 증서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채권 10년짜리 채권을 가입했다라고 하면은 10년 만기의 채권이고 10년 만기 채권인데 예를 들면 연 5% 그러면 연 5%씩 10년씩 매번 들어오는 채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채권은 기본적으로 만기가 있고요. 두 번째 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만 보면은 이제 명확하고요. 그러니까 예금은 똑같은 거죠. 예금도 만기가 있고 예금도 이자가 있는 것처럼 그 두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채권을 본드라고도 얘기하지만 영어를 또 다르게 투자 시장에서 표현하는 거는 픽스드 인컴입니다. 확정 수익입니다. 그런 컨셉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채권이라는 거는 결국은 예금과 주식의 가운데 있는 징검다리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기까지 들고 가면은 만기와 이자가 있는 측면에서는 예금과 동일하지만은 또 우리가 채권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시중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오르고 내리거든요. 이거는 마치 투자 상품인 주식과 같이 가는 거고, 단지 이제 주식과는 이론적으로는 반대로 보셔야겠죠. 뭐냐, 방금 교수님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국 경제가 안 좋아서 한국 주식 안 좋잖아요. 반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 경제가 안 좋아서 좋은 데가 있어요. 뭐? 한국 국채. 그러니까 즉 채권 가격은 금리가 내릴수록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즉 금리가 내린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거의 반증이고, 경제 안 좋은 거에 안 좋으면 금리가 내려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니까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예금과 투자 상품의 딱 가운데 지점이 채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채권의 개념을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개념과 하나는 이제 그 관계죠. 네, 금리와 가격이 역행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이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여러분 가정하신다면 지금 채권 가격은 싼 거다. 이렇게 가정하실 필요가 있겠죠. 예, 그리고 앞으로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가정하신다면 지금 채권을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일단은 가정해 볼 수가 있겠죠.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교수님이 우리가 보통 저도 그렇지만 앞으로 한국 경제 안 좋게 돼서 금리가 좀 내릴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채권 지금 투자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가정하는데, 근데 항상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플랜 B의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데, 예상과 달리 어떤 뭐 전쟁 이슈나 이런 게 불거져서 금리가 예상외로 플랜 B로 뜬다고 하더라도 일반 투자 상품과 달리 채권은 만약 그런 상황이면 채권 가격이 깨질 텐데, 그때는 만기까지 들고 가시면 예금처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즉 위험 관리가 가능하면서도 투자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채권의 장점이다. 좋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컨셉을 가지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포인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가정하에 우리가 접근을 하지만 예상 외의 어떤 이슈들이 등장합니다, 항상.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 중에 하나가 어쩌면 미 대선 결과. 그 미 대선 결과에서 트럼프라는 그 인물됨을 생각해 보면 공약상에서 밝혔던 것처럼 네. 해리스는 이렇게 나라 살림 할 거야. 트럼프는 이렇게 나라 살림 할 거야. 네. 그 공약들을 다 헤집어 보면 사실 국채를 이만큼 발행할 거야. 네. 해리스의 국채 발행량과 트럼프의 국채 발행량을 생각해 보면 거의 2배 수준이에요. 그만큼 국채를 많이 발행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지금의 모습이 오히려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하겠지 하면서 시중금리가 떨어지겠지 했지만 국채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는 일이 발생했었다. 이런 것은 어쩌면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부 발생한 것도 있지 않나. 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네. 이런 것도 일부 시장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교수님 답변하기 전에 하나 먼저 우리 네. 구독자님한테 꼭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가 자본시장에서 채권과 주식 이런 시장에서 한 28년 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자본시장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투자를 하실 때 훨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식과 마찬가지 채권도 시장은 항상 선행합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주식과 마찬가지로 어떤 현상이 불러질 때 만약에 지금 100인데 110까지 올라야 된다 그러면 항상 시장은 110 이상으로 오르고요. 만약 100에서 90까지 가야 될 상황이라고 했을 때 시장은 반드시 90 더 아래로 간다. 즉 항상 시장은 과소과대로 과민하게 움직인다는 이 두 가지 속성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최근의 미국 채권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설명 좀 드려보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 1기와 2기가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뭐냐면은
도널드 트럼프 일기 같은 경우는 그때 취임하기 직전까지는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 거의 완전히 플랫 약간 밀린 상황이었는데 트럼프가 딱 당선이 확정되면서 12월 말까지 무려 거의 한 100bp 정도 금리가 떴었습니다. 그 당시에 떴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11월 초 대선 이전에 한 달 반에 걸쳐서 9월 초 비컷 이루어진 그 시점에 10년만 국채 금리가 3.7 어라운드였는데 요번에 장중에 4.5까지도 올랐죠. 거의 얼마 올랐나요? 거의 한 80bp 가까이 올랐는데 저 대선이 그 시행되기 전에도 이미 시장에서는 한 국채 금리가 한 80bp 올라서 사람들은 되게 의아했어요. 네. 왜 50bp 정책 금리를 내렸는데 왜 시장 금리가 이렇게 많이 뜨지? 라고 했을 때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좀 몇 가지가 혼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요번 금리가 왜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면은 출발점 어디서 보셔야 되냐면 7월 말부터 보셔야 돼요. 7월 말에 미국 국채 금리 10년짜리가 4.2였는데 7월 말 8월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그 옌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 노동 데이터가 안 좋으면서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미국 노동시장 말 경기 침체가 바로 올 거라 생각해서 국채 금리가 4.2에서 4.7로 훅 떨어져서 그 레벨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던 상황에서 비컷을 냈고 그래서 비컷했던 우리가 시장에서 25bp 예상했는데 50bp 했던 것도 파월 의장이 이런 우려감 때문에 차단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제 자문고객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근데 제가 비록 중장기적으로 미국 노동시장을 안 좋게 보지만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건 너무 과도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금년 안에 바로 노동시장이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했었고 어쨌건 시장은 과도하게 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저는 제 고객님들한테는 그 당시에 3.7에서 사고자 할 때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4% 넘어갔을 때 기다리라고 했고 일단 좀 정리를 하면은 3.7까지 떨어졌던 게 시장이 너무 과도한 반응 때문에 많이 좀 내려간 측면이 있고 여기에다가 10월 초가 되면서 비록 이제 많은 이제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슨과 트럼프가 거의 5대5 느낌으로 왔지만 이미 월가에서는 거의 100% 느낌으로 트럼프 배시 들어가죠. 그러면서 트럼프 배시라는 게 트럼프가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나 이런 과거에 봐서는 굉장히 좀 언뜻 보기엔 인플레이셔너리 정책이 많았고 특히나 트럼프 1기 때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당선된 이후에 거의 한 1%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이미 그거에 대한 선반영 개념으로 그 이후부터 시장은 쫙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미국 금리 한 4.5, 4.4 근처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채권 가진 분이 너무 패닉에 와 있어요. 패닉에 와 있어서 근데 제가 했던 말은 뭐냐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 아까 말 선반영 이미 된 부분입니다. 네. 이전에 작년에는 그 8년 전에는 선반영이 안 됐다가 그냥 아무 느낌 없다가 딱 쳤지만 이번 선반영된 것도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 이미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정책이 블러핑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쪼는데 실제 결과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두려움하지 말고 오히려 현재 이 정도 4%대 중반 금리면은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국면이라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채권은요 시간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위너가 되십니다. 시간이 없고 단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채권 금리가 뜨면은 굉장히 불안한데 만약에 좀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예금을 좀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채권 투자하시면 지지 않는 게임을 합니다. 무조건 이기는 게임입니다. 설령 단기적으로 금리가 뜬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재 국채금리 4.5가 넘어서 혹자에서 5% 6% 얘기하는데 그럼 미국 경제가 못 버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론 다시 오히려 경제가 꺾이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진입한 이후에 좀 시간만 확보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채권 투자를 현재 들어가시면 위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 그 지금의 예를 들어서 국채 금리 상승이라든가 또 그것으로 인한 강달러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 원래 외환 시장이라든가 금융 시장이 선행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선반영됐고 사실 트럼프 아직 정권 시작도 안 됐습니다. 오히려 정권 시작되면 삐걱거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장밋빛만 그리잖아요. 미국 입장에서의 장밋빛. 그렇죠.
근데 그 장밋빛이 아니라 안 좋은 일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관세 보복할 때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만 그쵸. 있을까? 예. 중국은 뒷짐지고 얻어맞고만 있을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관세 때릴 때 중국이 그냥 얻어맞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이 강달러 현상을 그대로 반영만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선반영은 다소 트럼프의 장밋빛만을 선반영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실제 재임을 시작할 때는 상당 부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우리 필요하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그림도 생각해 볼 네. 수 있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 책에서도 네. 저는 이 책을 먼저 대표님 뵙기 전에 좀 봤는데 일단 저는 딱 와닿는 그 느낌이 이 경고음이에요. 아, 네. 경고음. 이 채권 대전환의 경고음. 음.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24년 중반, 25년 이게 이제 일종의 피봇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피봇의 시대라고 이 경제전망서에서 정의를 내렸고 그게 일종의 채권 시장에 있어서는 큰 틀에 있어서의 대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경고음이 있을지, 어떤 점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지, 물론 책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해 주셨지만 이 부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좀 더 채권이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아서 좀 더 베이직한 얘기가 주로 많이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약간 좀 실무적인 얘기가 조금 들어 있는데 그 안에서 좀 주로 이제 제가 좀 많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게 사실 한국 채권을 얘기를 좀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국 채권, 미국 채권 모두 다 지금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정책 금리가 피봇, 그러니까 즉 긴축에서 금리 인하로 이제 전환되는 국면인데 상대적으로 이 피봇의 어려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결과 어려움을 겪는 게 미국도 좀 시차 효과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그 기초 체력이 한국이 훨더 약하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한국이 어떤 이런 정책 국면이 이제 긴축에서 완화 국면 넘어가는 국면에서 좀 더 어려울 경제가 좀 더 어려운 국면에 진입할 여지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게 어렵다는 건 경제가 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국 주식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얘기지만은 채권 입장에서는 국채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투자의 기회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다. 그 말씀 좀 드리는 뭐 그런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